네, 지금부터 2021 함께 그린 마을 공모사업 통합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도봉구 마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지원팀의 박기범입니다. 네, 2020년 저희가 코로나로 이렇게 사업이 힘들을지 아무도 몰랐는데요. 어쨌든 마을 공동체 힘으로 코로나 위기도 잘 극복하고 그래서 2021년에도 마을 공동체 사업에 도봉구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을 영상으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도봉구 마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정연애 센터장입니다. 함께 그린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온라인 통합 설명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도봉구 마을 공동체 사업은 2011년부터 활동을 이어온 1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사업인데요. 주민이 이웃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웃과 관계를 형성하며 긍정적인 협동의 경험을 쌓아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회복, 형성해가는 대표적인 주민 참여 사업입니다. 마을 사업은 주민 모임이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유무형의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굉장히 가치지향적인 활동인데요. 단, 마을 사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닌 이웃과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마을 사업을 통해서 이웃과 협동을 넘어 호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 모임이 추진하는 마을 사업은 공익과 공공성을 지향하며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서 지역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공적 예산 투입과 사업의 인과관계를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와 절차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러한 구조상 마을 사업이라 부르지만 저희는 주민들의 마을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만들고 마을 사업에 좋은 생각과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체계적인 상담과 컨설팅을 통해서 마을 사업에 한 걸음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네, 마을 활동을 즐겁게 또 책임감 있게 진행해줄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 잘 봤습니다. 저희가 마을 사업을 할 때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도대체 마을 공동체란 무엇일까요? 마을 공동체는 주민이 마을에 관한 일을 함께 모여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민은 마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주체를 뜻하는 것이고요. 마을에 관한 일은 우리 이런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공공성을 띠는 일들을 말하고요.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한다. 이 의미가 바로 주민 자체를 뜻합니다. 오늘 사업 설명의 순서를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함께 그린 마을 공모사업의 유형을 소개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각 사업의 세부 안내. 세 번째는 2021년도 집행기준이 달라진 점. 네 번째는 사업 담당자 안내. 다섯 번째 센터 소개로 오늘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2021 함께 그린 마을 공모사업 유형인데요. 도봉구청 자치마을과에서 추진하는 4가지 유형의 사업이 있고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는 3가지 유형의 사업이 있습니다. 도봉구청 자치마을과에서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웃 만들기 사업, 공유마을 만들기 주민제한 사업, 그리고 우리 마을 주민이 유대를 이루는 소모임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사업은 공동체 문화 만들기 사업, 골목 만들기 사업, 특색 위재 사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부터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치마을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담당 서윤경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10인 이상의 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입대위,
관리사무소 3인이 공동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걸쳐 자부담 10% 확보를 하여 들어오셔야 합니다. 진행 절차는 1월 공모사업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하여 2월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걸쳐 선정되시면 3월에 협약을 체결하여 11월 30일까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7, 8월에는 진행된 사업에 대한 중간 모니터링이 있고 10월에는 우수단지 탐방이 있습니다. 12월에는 사업 정산자료 제출과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웃과 소통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 안녕하세요 활동 캠페인 사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예시 사업으로 이웃 방문 릴레이, 음료나 부채 등을 제작하여 한 사람 더 만나기, 카톡, 엽서, 편지 등을 활용한 안부 편지 보내기, 안부 묻는 유튜브, 영상, 사진 등 온라인 릴레이 캠페인, 이웃과 함께하는 주민 걷기 대회 진행 등이 있습니다. 작년 사업에 참여하신 단지의 경우에는 이웃 방문 릴레이와 이웃과 함께하는 주민 걷기 대회 등을 주로 진행하셨습니다. 이번 연도 지원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은 작년까지는 자부담률이 사업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등 적용되었는데 올해에는 연차별 상관없이 동일하게 10%만 적용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작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진행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7개 단지가 사업에 참여하셨는데 사업을 소규모로 여러 번 나눠 진행하시거나 사업을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셨습니다. 진행하신 사업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공 19단지와 극동아파트에서는 집에서 누구나 만들어 볼 수 있는 방향제와 버섯제트 키트를 주민들에게 나눠드렸고 한신아파트에서는 소규모 그룹으로 이웃과 둘레길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습니다. 쌍용 아파트에서는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 내 이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장식을 하였고 동아 에코빌에서는 대면으로 진행하려던 주민 노래자랑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북한산 아이파크에서는 소규모로 이웃과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셨고 우성 1차 아파트에서는 소규모로 양말목을 이용한 공예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습니다. 도봉구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간은 22곳이 있습니다. 이곳 중 공간 운영이 이루어지는 곳은 15곳이고 미운영되는 곳은 7개 단지입니다. 작년에 미운영 단지를 방문하여 공간 활성화를 위해 운영 안내를 드렸는데 3곳이 공간 운영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웃 만들기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맹기열입니다. 이웃 만들기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웃 만들기 지원 사업은 마을 사업 초기 주민 모임 형성을 돕는 기초 단계의 공모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공모 사업 참여 경험 유무에 따라 시안 마을과 새싹 마을로 구분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1월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4월까지 사업 실행에 필요한 준비 과정을 거친 후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12월 정산 및 성과 평가를 마지막으로 올해 사업은 종료됩니다. 이웃 만들기 주민 제안 사업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 사업 경험이 없는 주민 모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시안 마을 사업은 최대 7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고 마을 사업 경험이 있는 주민 모임 대상으로 진행하는 새싹 마을 사업은 최대 1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분야는 마을, 복지, 문화, 환경 및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모든 내용을 다룰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진행 과정과 예산 편성 방법은 추후 사전 상담과 컨설팅을 통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 지원센터의 사정 상담과 컨설팅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구성 및 예산, 산출 내역 등
사업계획 점검을 위한 사전 상담은 심사전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방식과 일정을 조율하여 참여희망 주민모임은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후 사업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서를 수정할 경우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이후에도 원활한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기간 중 모니터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담, 컨설팅,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와 센터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웃 만들기 사업 진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총 52개의 주민 모임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올해도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냇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이웃 만들기 사업을 통해 다양한 주민 모임이 활성화되어 도봉구 마을 공동체와 주민 관계망 회복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유마을 만들기 담당자 윤정아입니다. 공유마을 만들기 주민제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를 쉽게 설명하면 무언가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되면 비용도 절약되어 공유경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유는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공구 대여소가 있고 도서를 대여하는 것도 일종의 공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상생활에서의 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사업을 통해 발굴하려고 하니 공유하고 싶은 물품이나 경험, 공간 등이 있는 도봉구 주민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는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공모사업 금액은 총 2천만 원이며 지원 금액은 팀별 최대 1천만 원입니다. 1월 중순부터 2주간의 공모기간을 거쳐 빠르면 2, 3월 중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후 11월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유 대상인 물건, 장난감, 아까 말씀드린 공구 외에도 다양한 물건 종류들을 공유할 수가 있고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는 공간 공유 등이 있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사업보다는 지속 가능한 공유 사업이면서 기본적인 물건, 공간 공유를 우선 선정하려고 하니 참고 바라며 많은 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센터 사업 소개를 할 마을지원팀의 박기범입니다. 센터의 첫 번째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공동체 문화 만들기 사업입니다. 네, 이 사업은 총 예산 4천만 원이고요. 주민 스스로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돌봄 사업, 함께 밥상, 공방 공동체, 공동 육아 이런 내용이 있고요. 연속 팀들은 2020년과 마찬가지로 위드 코로나 극복을 할 수 있는 의제 발굴과 실행 사업이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연속활동 포함해서 마을 사업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주민 모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사업의 목표는 당사자들이 지역 자원과 연계를 하는 게 필수이고요. 다양한 공동체 문화를 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사업에 진입한 주민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 공동체 문화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던 활동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한 끼 밥상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줌으로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음식도 만들어 먹는 모습을 함께 실천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독서 모임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엄마들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그림책으로 만들어서 온라인 출판 기념회까지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다음 사진은 쌍문 사동에서 생태숲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아름숲지기라는 모임의 활동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저희 구 사례는 아닌데 중랑구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모여서 함께 공방을 꾸리고 사회적 경제 영역까지 진출한 그런 내용의 사진입니다. 네, 두 번째 사업입니다. 골목 만들기 사업인데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골목 만들기 사업은 같은 골목에 계시는 분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골목 의제도 발굴하고 실행해 보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정기적인 골목 반상회를 운영하셔가지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위드 코로나의 극복 의제를 한번 발굴해 보시고 이걸 한번 실천해 보는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같은 골목에 살거나 활동하는 주민 3인 이상이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작년에 저희 골목 사업을 한 활동 사진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아주 간헐적으로 이렇게 만나셔서 함께 밥상, 그 다음에 전통 음식 부각 만들기 등 활동을 하셨습니다. 대구 사례인데요. 달성 토성마을에서 마을 축제를 이렇게 또 진행하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강북구 사례입니다. 강북구에서도 함께 텃밭을 가꾸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막걸리도 만들고 함께 저희 마을 사업의 핵심은 함께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업은 특색 의제 사업이고요. 공간 유형과 활동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간 유형은 공간을 가지신 분들이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점 공간을 가지신 3인 이상의 주민 모임이나 또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저희 도봉구에는 마을 활력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구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마을 활력소는 이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활동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3인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가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특색 의제 사업의 이제 공통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필수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민 모임 간 네트워크를 실시한다. 요거를 좀 쉽게 표현하면 공론장, 수다 모임을 필수 사업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거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해 보시고 실행하는 것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사업에 들어온 활동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도봉동에 위치한 동네 책방 모모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진 한 장씩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시대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마스크 쓰고 저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셨고요. 두 번째 사진은 방학 3동네 발바닥 공원에 있는 꽃피는 숲속마을 공간에서 저렇게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서 주민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특색 의제 사업인데요. 아이놀이 연구회라고 아동의 놀 권리, 알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전파하고 실천하는 내용으로 하는 활동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도봉일동의 무스골 꿈틀 발전소 활동 사진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수천변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환경 생태 지도도 만들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마을 공동체 사업의 제외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시혜적 사업 및 영리적 목적을 가진 이익단체 사업, 그 다음에 특정 정당, 선출직 후보의 지원, 종교 교리를 전파하는 사업, 그 다음에 유사한 사업에 이미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업, 그 다음에 강좌 운영식, 그 다음에 동아리 성격의 사업, 기타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제외로 두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2021년도 예산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예산 편성도 해야 되고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생기는데요. 이때 총 보조 사업비의 10% 이상을 변경하실 때에는 저희 센터나 행정의 사전 승인을 얻으신 다음에 변경하여야 되고요. 10% 미만일 때는
사후 보고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인건비성 경비가 나갈 때 대표적으로 강사비라고 예를 들면 강사비에서 기타 소득과 사업 소득을 원천 징수를 하여야 되는데요. 이 내용만 가지고도 굉장히 길게 얘기할 수 있어서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일괄적으로 기타 소득 8.8%를 원천 징수하였다면 올해는 사업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3.3%를 원천 징수한다는 것이 달라진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작년까지 사업 운영비에서 식비 및 다가비 비율이 C학기 50% 이내, 그다음에 새싹기 20% 이내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200만 원 이하의 사업이 C학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의 50%까지 식비 다가비로 책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은 총 사업비의 30% 이내 간담회비, 식비 다가비를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달라진 내용은 작년까지 간담 회비를 사업 이외에 별도 예산 항목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내용이 삭제되고 전부 다 사업 안으로 사업에서 간담 회비를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설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종이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데 사업에 따라서 종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석을 해도 회의비를 책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 운영비에서 행사 탐방을 위해서 상해 보험비, 그 다음에 교육 탐방 시설의 입장료, 배송료, 우편료, 이체 수수료도 별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별 담당자 안내입니다. 도봉구청 자치마을과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고 담당자분이 있으니까 연락처 잘 기억해 주시거나 사진 찍어서 보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센터 담당 연락처와 사업 내용들이 있습니다. 도봉구 마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2017년 6월에 개관을 하였고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주민 커뮤니티 및 교육 공간이 있고요. 교육 공간, 다용도 회의실, 그다음에 다목적 교육장, 소규모 공연장이 있습니다. 1층에는 저희 위탁기관 센터 사무실과 상담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공간이 있습니다. 2층에는 사회적 경제들의 기업들, 그 다음에 코워킹 스타트업 공간이 있고요. 사회적 경제 창업 준비가들이 사무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3층에는 힐링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공유 부엌과 옥상 정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도봉구 마을자치 생태계 조성, 민관 운영 체계도입니다. 도봉구청 자치마을과와 저희 도봉구 마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그리고 통합법인 도봉이어서가 이렇게 각자 역할을 하면서 도봉구 마을자치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설명회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우리 지역을 잘 익히고 지역에 필요한 것을 찾아 마을 공동체 주민들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사업 관련 문의 전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봉구청 자치마을과는 2091-2223에서 5번까지, 센터 사업은 6952번에 6722에서 5번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웃 만들기 사업과 저희 센터 사업은 사전 상담이 필수이니 전화를 통해 꼭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설명은 도봉구 마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마을지원팀의 박기범입니다.